네, 안녕하세요. 토트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원디멘셔널한 그 박스에서 움직이는 그 입자의 운동을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그 고요치 고유 함수를 여기에 그 적용해 가지고 즉 에너지 아이겐 밸류, 아이겐 펑션 어떻게 그 주어지는지 우리가 한번 정확하게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그 1차원 박스 안에서 움직이는 그 전자의 운동은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그런 잘 알려진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해가 어떻게 주어지고 에너지 레벨이 어떻게 그 주어지는지는 대충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걸 보다 이제 정량적으로 한번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을 가지고 풀어보고, 그다음에 이러한 그 에너지 상태를 갖는 그 에너지 레벨 중에서 특히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와 이제 first excited state, 첫 번째 이제 그 들뜬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큐빗을 한번 구성해 보고, 그 큐빗이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이볼루션 하는지, 즉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를 한번 정확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풀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양자역학의 기본적인 그 가정, 즉 어떤 두 기저의 어떤 오소고날러티, 혹은 그 다음에 이런 기저들로 임의의 그 파동 함수를 우리가 그 전개할 수 있는 그런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양자역학에서 가장 그 단순한 문제인 이런 그 1차원 그 박스 안에 물체가 이제 갇혀 있는 경우 어떻게 운동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런 그 이 박스의 상자의 길이를 우리가 L로 표시를 했고요. 그래서 원점을 이제 0으로 잡고 한쪽 이제 끝의 길이를 L로 잡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상자 안에 물체가 이제 뭐 전자가 될 수도 있고 양성자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중성자가 될 수 있고 혹은 뭐 다른 아주 뭐 큰 형태의 어떤 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동일하게 이런 그 양자역학의 법칙이 적용되는 거고요. 그럴 때 이제 단지 그 물체의 어떤 질량이 이제 바뀌게 되겠죠. 네, 그리고 물체가 일단 그 하나가 있는 경우, 즉 입자의 개수가 하나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입자가 여러 개가 되면은 이제 조금 그 달라지긴 하는데, 아무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인 경우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 즉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 어떤 파동 함수에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를 하면은 에너지의 어떤 아이겐 밸류가 나오고 자기 자신 파동 함수가 된다라는 요 기본적인 이게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풀어보면 되죠. 그런데 해밀토니안이라는 게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와 이제 위치 에너지 합으로 주어지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위치 에너지가 0이고 이 0부터 L 사이에서는 이제 포텐셜이 0이죠. Vx가 0이고 이 밖에서는 우리가 인피니트 포텐셜이기 때문에, 즉 이 밖에 벽이 가로막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밖에서는 이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파동 함수가 존재할 확률이 이제 0이라는 걸 미리 알고 있죠. 실제로는 어떤 이런 벽이라도 약간 파동 함수가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디케이가 되는데, 즉 그런 효과는 지금 이제 생각하지 말고요. 그러면 이제 이 0부터 L 사이에서 그 해밀토니안이 2n분의 p 제곱으로 이제 주어지게 되겠죠. v가 0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p를 양자화하면은 이걸 오퍼레이터를 쓰면은 i분의 h바 dx분의 d 이런 형태의 미분 연산자로 우리가 그 표현 가능하다고 했죠. 그럼 여기 이제 p를 여기 대입하면은, 즉 마이너스 2n분의 h바 제곱 dx 제곱 분의 d 제곱 부사의 한계 이 부사이 이런 형태의 어떤 슈레딩거 방정식을 얻게 됩니다. 즉 포텐셜이 0인 경우가 되죠. 그럼 이걸 푸는 방법은 뭐 잘 알려져 있는데, 요걸 이제 그 일단 h바 제곱분 2me를 곱해주면은 요 앞에 계수가 없어지고 넘어가서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k 제곱으로 놓으면은, 즉 dx 제곱분의 d 제곱 부사이 플러스 k 제곱 부사이가 0 이런 형태의 어떤 그 2차 미분 방정식을 얻게 됩니다. 요 풀이의 해는 우리가 그 파동 함수가 되는 걸 잘 알고 있죠. 즉 이에 뭔가 두 번 미분해서 자기 자신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두 번 미분한 거 플러스 k 제곱
곱하기 자기 자신 한 게 0이 된다는 얘기는 뭔가 이제 두 번 미분할 때 앞에 마이너스 k 제곱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 해는 이제 2의 ikx 형태로 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2의 마이너스 ikx도 역시 해가 되죠. 이걸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면은 즉 마이너스 ik가 나오고 또 마이너스 ik가 한 번 더 나오니까 즉 마이너스 이제 그 k제곱 마이너스 k제곱이 돼서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psi 플러스 이제 k제곱 psi가 이제 0을 만족시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의 ikx 뿐만 아니라 2의 마이너스 ikx도 하나의 그 해가 됩니다. 요 해가 뭘 의미하냐면 2의 ikx라는 거는 이쪽으로 이제 진행하는 어떤 평면파가 되고요.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ikx는 이쪽으로 진행하는 어떤 그 평면파가 됩니다. 그렇게 두 파동의 어떤 중첩으로 우리가 표시할 수 있다는 거고요. 여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운 그 정상파의 개념이죠. 그래서 정상파가 나타나는 원리인데 여기서 하나의 그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면은 즉 이쪽에서는 이제 파동함수가 0이 돼야 된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양쪽이 이제 벽이니까 이 벽을 뚫고 갈 수는 없으니까 양쪽에서 파동함수가 0이라는 요걸 하나의 우리가 이 조건을 그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경계 조건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항상 그 미분 방정식이 있으면 이런 경계 조건이 주어져야지만 이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를 구하는 과정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그걸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이런 그 바운더리 컨디션, 즉 psi 그 제로가 제로고 psi L이 0이라는 조건에서 우리가 이걸 집어넣어서 이 파동함수에 그 집어넣어서 실제로 그 파동함수의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그 우리가 그 a 플러스 b가 0이라는 걸 이미 요 식에서 나오게 됐죠. 그래서 첫 번째 식에서 우리가 0을 집어넣으면 a 플러스 b가 0이라는 식에서 a가 마이너스 b하고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psi l이 제로라는 식에서 여기 l을 집어넣으면은 즉 a의 ikr 플러스 b의 마이너스 ikr이 0이다. 근데 요 식은 우리가 그 사인 함수를 2분의 2의 ix 빼기 2의 마이너스 ix 이런 식으로 그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2의 ix가 이제 코사인 x 플러스 i 사인 x 요거를 의미한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 사인 x는 거꾸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아까 요 첫 번째 시각 결합을 하면은 2의 ikl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ikl 되니까 요걸 사인 kl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개수가 이제 2가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요식에서 요 값이 0이라는 얘기가 되고, 즉 요 얘기는 이제 사인 값이 0이라는 건 우리가 그 사인 함수에서 사인 값이 0이라는 건 요게 0이거나 혹은 파이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임의의 어떤 그 정수배, 파이의 정수배면은 그 만족하게 됩니다. 즉 kl이 n 파이가 되면은 요 식을 만족하죠. 그래서 요 조건이 나왔고, 여기서부터 k가 임의의 값을 가지는 게 아니라 어떤 L분의 n 파이 이런 형태의 그 식이 나오죠. 그래서 즉 k가 임의 연속적인 값이 아니라 요 그 길이에 대한 어떤 값에 대해 의존하는 하나의 그 양자화된 값이 얻어지게 되죠. 정수배. n은 0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가는 정수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에너지가 2n분의 p제곱인데 2n분의 h바제곱 k제곱 이렇게 주어지죠. 그럼 요 k 값을 요걸 이제 집어넣으면은 그럼 에너지가 2n분의 h바제곱 그 다음 L분의 파의 제곱에 N제곱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바운더리 컨디션 때문에 에너지의 양자화가 된다는 그 얘기죠. 그래서 만약 이게 무한히 긴 어떤 포텐셜 그 길이가 무한히 긴 상자라면은 에너지는 연속적인 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즉 L이 무한되면은 이 값은 이제 연속적으로 값을 가지게 되지만 이게 유한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에너지 양자화가 생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파동 함수는 그 결과적으로 요 2a sin kx 이런 형태의 형태를 가지고 요걸 제가 그냥 2a를 a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진폭이 있고 그 다음에 역시 sin L분의 n 파이 x 이렇게 되니까 즉
이 파동 함수 자체도 이렇게 어떤 그 불연속적인 그런 값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보면 사인 L이 1일 때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런 형태 정상파가 얻어지고, n이 2면은 이렇게 한번 내려갔다 올라오는 이런 형태, n이 3이면 이게 이렇게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는 이런 형태의 그 파동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 끝이 고정된 그 현의 진동과 사실 그 파형의 모형이 같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그 정상파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 구체적인 앞에 계수는 우리가 이게 이 파동 함수가 결과적으로 노멀라이즈 된다고 했죠. 즉 절대값 크기가 1이 돼야 된다는 조건 때문에 요걸 계수를 이제 정해야 되는데, 그건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 일단 에너지 양자화가 이렇게 얻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이 그 파동 함수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동 함수는 우리가 아까 방금 그 어떤 앞에 계수가 있고요. 그 다음 sin L분의 n 파이 x로 주어지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이게 확률 밀도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즉, 그 psi하고 psi의 내적을 하면은 이게 1이 돼야 되죠. 이게 바로 이제 확률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전체 확률이 이제 1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즉, 이걸 또 다른 걸로 해석을 하면은, 우리가 이 파동 함수는 이 에너지 아이겐 펑션이 되기 때문에 이게 서로 나중에 아시겠지만 이게 하나의 그 기저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기저가 되려면은 크기가 1이 되기 때문에 이걸 노멀라이즈 해야 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계수를 이제 정해야 되는데, 그 계수를 정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계수를 어떻게 정하냐 하면은, 일단 이 파동 함수가 그 크기가 이제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노멀라이즈 돼야 되는 거니까, 요걸 이제 이런 내적을 이제 연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 함수 간의 내적은 정의가 요렇게 브라벡타로 쓴 거는 요거의 어떤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이렇게 쓴 거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그 파이하고 psi를 내적한 요 연산의 정의는 뭐냐면은, 적분을 하는데 파이 스타하고 그 다음에 psi를 어떤 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적분을 해주면 전 영역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는 걸 이제 의미하기 때문에, 요식을 그대로 이렇게 쓰면은 A 스타 곱하기 이제 뭐 사인은 역시 실함수기 때문에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도 역시 자기 자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오죠. 요걸 이제 연산을 해주면 되는 건데, 그러면 요 A 스타하고 그 A가 A 프라임이 A 프라임의 절대값이 제곱이 돼 버리고, 그 다음에 사인 제곱항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하는 게 아니라 이 영역에서는 이제 함수가 0이 돼 버리기 때문에 0부터 L까지만 해주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걸 이제 계산해 줘야 되는데, 요건 우리가 삼각함수 적분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잘 배우시죠. 그래서 이걸 사인 제곱을 이제 2분의 1 코사인 배함수로 이렇게 고쳐가지고, 그래서 요걸 이제 적분해 주는 거죠. 0부터 L까지 적분해 주는데, 2분의 1을 적분하면 이제 x가 되고, 그 다음에 2분의 1 코사인 L분 2n 파이 x를 적분하면은, 코사인을 적분하면 이제 사인이 되죠. 사인 함수가 되고, 근데 앞에 이 계수의 역수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값이 이제 앞에 항으로 나오게 되고, 근데 이걸 0부터 L까지 적분을 해보면은 이게 2분의 L이 되는데, 왜냐하면 첫 번째 항만 이제 값을 가지게 되죠. 두 번째 항은 이제 코사인 x가 0일 때는 이제 사인 제로가 이제 0이 돼 버리고, 또 x가 L일 때는 L을 집어넣으면은 사인 2n 파이가 되기 때문에 사인 2파이 배수는 항상 0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이제 0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2분의 L이 나왔죠. 요 2분의 L이 즉 2분의 L 곱하기 그 A 프라임의 제곱, 요 값이 이제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즉 A 프라임이 즉 루트 L분의 2 루트 L분의 A 이런 형태의 그 값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계수를 구했습니다. 루트 L분의 2 사인 L분의 n 파이 x,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 계수를 구했고, 이 계수가 왜 중요하냐면은, 항상 그 파동함수는 그 전 영역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은 이 길이가 이제 1이 돼야 되는 조건 때문에, 요 계수를 psi하고 psi를 이렇게 자기 자신하고 내적
해주면 항상 그 1이 된다는 조건에서 요걸 노멀라이즈 해줘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그 1차원 상자에서의 그 물체 운동을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즉 우리가 구한 건 그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의 하나의 그 아이겐 펑션하고 아이겐 밸류를 구한 건데요. 그 아이겐 펑션, 즉 고유 함수가 이런 형태로 이제 주어지는 거죠. 이런 형태로 주어지고 여기에 해당하는 그 에너지 아이겐 밸류, 즉 에너지 고유치가 2n분의 h바 제곱 kn의 제곱. 그래서 다시 쓰면은 2n분의 h바 제곱 l분의 파이 제곱의 n제곱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고, 요걸 이제 n이 1일 때 그 에너지 값을 우리가 E1, 즉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여기서는 E1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큐빗 정의할 때는 그 n이 0일 때 이걸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정의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이 0을 없애고 그냥 초기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n이 1인 경우로 이제 정의를 한 거고요. 그러면 E1은 이런 형태로 주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에너지 상태는 요거에 이제 제곱이 되니까 4E1이 되고, 세 번째는 이제 9E1 이런 형태의 에너지 레벨이 이제 가능하겠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이 그라운드 스테이트하고 우리가 지금 큐빗을 구성하려면은 이제 first excite state, 즉 파이2 상태만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으면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큐빗을 우리가 구현을 하려면은 온도를 이제 충분히 내리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썰멀 에너지의 온도를 가지는 이제 썰멀 에너지는 이제 kBT로 이렇게 주어집니다. K는 이제 kB는 이제 볼트만 상수고요. 그래서 보통 상온에서는 이 에너지가 약 한 25 밀리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되는데, 그 에너지보다 이 에너지 레벨이 더 아래에 있다면은, 즉 E3 상태는 그 전자가 이제 가질 수가 없고 E1, E2 상태만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그 에너지를 낮춘 거죠. 그 썰멀의 온도를 낮추면은 요 두 상태만 가능하게 돼서, 즉 그 파이1하고 파이2로 우리가 새로운 하나의 어떤 큐빗 상태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큐빗을 우리가 그 파이 제로라고 쓰고 요런 루트 2분의 1, 1하고 2가 섞여 있는 상태라고 보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시간에 대해서 변화할지 한번 구해 볼 거고요. 그리고 그걸 하기 전에 이런 그 파이 n, 즉 요 해밀토니안의 그 아이겐 펑션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 하면은, 우리가 방금 이걸 이제 노멀라이즈를 했죠. 즉 크기가 1이 되도록 요 앞에 개수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걸 제곱하면은 1이 되고, 즉 n하고 m이 같다면은 요 그 내적을 한 게 값이 1이 되고, 요게 이제 값이 1이 나오는 거죠. 1이 되고, 만약 서로 다르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 n하고 m이 만약 다를 때 요 값을 우리가 그 적분을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요걸 계산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 사인 곱셈을 그 적분하는 방법이 있죠. 그걸 한번 해서 계산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만약 n하고 m이 다르다면 이게 0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이게 also normal 하다는 얘기죠. 같을 때는 1이 되고 다를 땐 0이 되는, 요걸 이제 크로네카 델타라고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그 기저의 성질을 만족시킨다. 그래서 어떤 해밀토니안의 기저를 구하면은 그게 서로 also normal 하다는 게 여기서 이제 입증이 되는 거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원디멘셔널한 박스에서 요 기저를 구했고, 요 기저의 성질이 서로 이제 also normal 하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이론이 이제 정립된 거고, 따라서 임의 어떤 파동 함수는 이런 기저의 함수의 합으로 슈퍼포지션으로 우리가 전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EMF 사인은 이제 뭐 A1 1 스테이트 플러스 A2 2 스테이트 이런 형태로 전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A1이 의미하는 게 바로 요 원 스테이트가 될, 우리가 어떤 측정을 했을 때 원 스테이트에 있을 이제 확률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근데 우리가 온도를 충분히 낮춘다면은 이 위의 항들은 이제 의미 없이 우리가 날려버릴 수가 있고, 원 스테이트하고 투 스테이트만으로 하나의 그 파동 함수를 기술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그 큐빗을 이제 구성하는 게 되는 거고, 만약 그런 큐빗이 초기에 원 투 스테이트하고 투 스테이트의 이런 그 균일한 어떤 선형적인 합으로 주어졌다면은, 요게 확률이니까, 즉
1번 스테이트와 2번 스테이트가 있을 확률이 이제 반반이 섞여 있는 경우죠. 그러면 만약 시간이 t만큼 흘렀을 때 이게 2 스테이트에 될 확률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그걸 하기 위해서 또다시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제 풀 필요는 없고, 우리가 푸사이 t가 이런 푸사이 제로 값에서 어떤 이러한 그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를 해주면 된다는 걸 알고 있죠. 지난번에 익스포넨셜 IH 바분의 HT, 요 H는 이제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가 되고요. 요걸 우리가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로 하고, 요게 그 수학적으로는 유니타리 오퍼레이터, 즉 어떤 회전 변환을 나타내는 유니타리 오퍼레이터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걸 하면은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은 각 기저에서 그 이 해밀토니안 대신에 거기에 대한 에너지 고유치만 이제 써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1번 스테이트는 에너지 고유치가 E1이 되고, 2번 상태에서는 에너지 고유치가 E2가 되고, 요 두 가지 상태만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제 묶어내면은 앞에 어떤 익스포넨셜의 이 h밥은 E1 텀을 이제 묶어내면은 1 스테이트하고 2 스테이트는, E2는 이제 아까 여기 이제 n이 2인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4E1이 돼 버리죠. 4E1. 4E1이 돼서 여기 3E1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즉 2번 에너지 2번 스테이트일 확률을 구하면은 요 앞에 이 개수가 요 개수가 되죠. 요 개수만 우리가 계산해 주면 되죠. 요 익스포넨셜은 어차피 크기가 절대값이 1이니까 상관할 거 없고, 요걸 계산해 주면 되는데, 요거의 절대값 제곱도 역시 익스포넨셜 i 한 거는, 이거는 이제 코사인 x 플러스 i 사인 x이기 때문에 이게 그 절대값은 1이죠. 그러니까 얘도 계산할 필요 없고, 즉 요 앞에 루트 2분의 1을 제곱해 준 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답은 우리가 2분의 1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즉 시간이 바뀐다 하더라도 처음에 이렇게 균일하게 섞였으면은 시간이 바뀌어도 그 확률은 이제 변하지 않는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만약 처음에 1번 요게 없고 1번 상태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개수가 이제 1이 되겠죠. 그때는. 그러면 시간이 지나도 역시 1번 상태에 있을 겁니다. 즉 에너지가 그라운드 스테이트 있는 거고, 이런 걸 우리가 그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양자역학에서 하나의 이 박스에 있는 물체가 1번 상태에 있다면은, 그라운드 스테이트 있다면은 시간이 흘러도 계속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고, 첫 번째 익사이티드 스테이트에 있다면은 시간이 흘러도 계속 익사이티드 스테이트에 있게 되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하고, 이건 우리가 그 보어의 전자 모형에서도, 즉 수소 아톰에서 전자가 1번 경우에 있는 경우, 또 2번 스테이트에 있는 경우도 역시 이런 스테디 스테이트를 이루게 됩니다. 즉 전자기파를 방출하지 않고 안정된 상태에 있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고요. 아무튼 여기서는 이제 그래서 확률 자체는 이제 달라지는 게 없는데, 뭐가 달라지냐 하면은 여기 페이즈가 달라지죠. 이 앞에 2번 상태에서의 페이즈가 달라지는 걸 우리가 이 기하학적인 의미를 들여다보면은, 즉 1번 큐빗, 이 큐빗의 상태는 이제 1번 스테이트하고 2번 스테이트가 선형적으로 이렇게 있는 이런 45도 각도가 처음에 주어진 거죠. 이걸 우리가 푸사의 제로로 가면은, 그럼 시간이 흐르면 얘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운동합니다. 지금 축이 하나 더 있는 거고요. 이쪽 방향으로 회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즉 전체 크기는 즉 2번 상태가 될 이제 확률 자체는 바뀌지 않지만, 뭐가 바뀌냐면은 요게 이렇게 돌아가면 이제 요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즉 루트 2분의 1 1 스테이트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2 스테이트, 요 상태로 어떤 시간 t만큼 흘렀을 때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시간 t는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는데, 즉 요게 요 값이 이제 파이가 되면은, 즉 h바분의 321 어떤 주기 한 개 이제 파이가 되는 요 시간에서 요게 이제 부호가 마이너스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상태가 이제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고, 다시 시간이 흐르면 이제 위로 올라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진동하는 그런 상태를 이루게 됩니다. 요게 어떤 그 에너지 상태를 우리가 측정할 때는 요 효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나중에 우리가 실제 이런 큐빗을 가지고 연산을 할 때는 요 위에 있는 상태를 우리가 플러스 사인 상태고, 밑에 있는 상태를 우리가 마이너스 사인 상태로 정의를 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그 이 큐빗 자체가 움직인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런 그 원디멘셔널한 박스에서의 그 전자의 운동을 우리가 오늘 그 정량적으로 한번 구해봤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에너지 레벨을 가지는 이런 상태들 중에서 우리가 그라운드 스테이트와 첫 번째 익사이트 스테이트를 가지고 큐빗을 구성하고 그 큐빗이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변화하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그 실제 아까 우리가 플러스 상태를 갖는 큐빗과 마이너스 상태를 갖는 큐빗을 정의를 했는데요.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와 원래 원래 이제 원제로 큐빗 간의 어떤 그 기저의 변환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실제로 그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측정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제 정량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심도 있게 공부하시길 원하시는 분은 제가 그 양자역학 책을 한번 추천을 드리면은 이제 Introductory Quantum Mechanics 리차드 리보프가 쓴 이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보다 조금 그 수준이 높은 책 중에 그래도 상당히 그 잘 쓰여진 책이 Modern Approach to 퀀텀 미케닉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타운센트가 쓴 요 두 책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구입하셔서 보시면은 그 양자역학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이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퀀텀 컴퓨팅을 공부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은 더 나은 영상으로 나은 컨텐츠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